안녕하세요. 시공을 초월한 지성의 대화, 초월담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우리는 갓생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스피노자와 쇼펜하워를 통해 갓생을 추구한다는 전제에서 갓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현기증을 유발하는 오늘날 우리는 왜 이토록 갓생이라는 트렌드에 열광하고 또 고통받는 걸까요? 이 현상의 뿌리에는 어떤 철학적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갓생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개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소진시키는 새로운 족쇄에 불과할까요? 오늘 초월담록에서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들고 서양 근대 한미주의의 최고봉과 동양 고대 자연주의의 시원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세운 법칙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던 계몽주의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설파했던 신비로운 현자 노자. 지금부터 AI 시대의 갓생을 둘러싼 두 거장의 위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먼저 각자의 철학적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법칙을 세우며 그 법칙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는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감각적 쾌락이나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AI 시대의 빠른 변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이성의 힘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유혹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자신을 단련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성체를 쌓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갓생이란 바로 이러한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실천하려는 노력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소. 나는 길이 길이면 언제나 길이 아니고 이름이 이름이면 언제나 이름이 아니라고 말했소. 당신들이 갓생이라 부르며 좇는 그 완벽한 삶의 모습 역시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하나의 이름이자 허상일 뿐이오. 세상 만물은 저마다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억지로 애쓴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것이 바로 도라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한들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뒤처질까 두려워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근원이오. 진정한 지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무위에 있습니다. 두 분의 세계관이 시작부터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칸트 선생께서는 이성적 통제와 의무를, 노자 선생께서는 자연적 흐름과 비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갓생을 살다가 결국 번아웃, 즉 정신적 소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칸트 선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당신의 철학이 가진 한계는 아닐까요? 그것은 의무를 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무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나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갓생을 흉내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이라는 또 다른 주인의 노예가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타율적인 행위는 결국 공허함과 소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갓생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나는 나의 지성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내면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됨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숭고한 피로이지 무의미한 소진과는 다릅니다. 번아웃을 겪는다면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칸트 선생, 당신은 자꾸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구려. 하지만 활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결국 끊어지고 마는 법이요. 당신이 말하는 이성이란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잣대에 불과하지 않소? 그 잣대로 온 세상을 채고 스스로를 재단하려 하니 어찌 피곤하지 않겠소? 번아웃은 의지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의지를 부렸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요. 자연은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을 비우고 쉬어갑니다. 그래야 봄에 다시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당신들의 갓생에는 오직 나아가는 것만 있고 멈추고 비우는 것은 없소. 그것은 돌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일 뿐이오.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밝게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내 말이 바로 그 뜻이오. 노자 선생님, 당신의 말은 모든 규율과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만 몸을 맡긴다면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인류의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AI와 같은 경이로운 기술도 결국에는 인간의 치열한 이성적 노력과 탐구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철학은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나 현실 세계에서는 무책임한 반응임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엄격한 법칙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오. 이것이 바로 무위무불위, 즉 억지로 함이 없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오.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게 다스리고 최고의 장인은 마치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오. 당신이 걱정하는 사회 유지와 진보 역시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억지 노력 없이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때 사회는 저절로 조화롭게 굴러갑니다. AI라는 기술도 그것을 만들려는 억지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태어났다면 더 이루었을 것이오. 당신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알미다. 두 분의 논쟁이 개인의 삶의 태도를 넘어 사회와 문명의 방향성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각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해주시며 대담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주체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이성이 명령하는 길을 가십시오. 감정과 불안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항상 물으십시오. 그 의무를 다하는 숭고한 노력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고 느껴진다 해서 당신의 걸음을 재촉하지 마시오. 계곡의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비켜 흐르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해야 하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바위를 만났거든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가끔은 부드럽게 비켜 흐르는 지혜를 배우시오. 모든 계획과 불안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관조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가야 할 진짜 길을 보게 될 것이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깁니다. 이성의 등불을 높이 들라 하는 칸트의 외침과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라는 노자의 속삭임. 오늘 두 거장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AI 시대의 갓생이라는 트렌드를 전혀 다른 두 개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치열한 성찰과 의무를, 다른 하나는 깊은 위로와 내려놓음을 선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칸트처럼 스스로에게 엄격한 법칙을 세우되 노자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갓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지성의 대화, 초월 담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다른 철학자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